1957년 미국 필드 자연사박물관, 이곳에서 16년 동안이나 뱀 하나만 연구하던 파충류학자 칼 슈미트는 어느 날 특이한 뱀 한 마리를 연구하던 중 왼쪽 손바닥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뱀은 평범한 뱀일지도, 어쩌면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독사일지도 몰랐지만 칼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행동이지만 그는 이때부터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 삼아 뱀에 물린 몸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의 체온은 38도까지 올라 극심한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는데 다음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후가 되자 다시 코피를 흘리며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실신을 반복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고 중간중간 희미한 정신을 차린 그는 치료만은 절대 안 된다며 의사가 화를 내며 권유해도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결국 1957년 9월 26일 정체 모를 뱀에 물린 칼은 67의 나이로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뱀독으로 인한 장기 출혈. 정체 모를 뱀은 사실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칼에게 맹독을 주입했던 독사의 정체는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서식하는 붐슬랭이라는 독사였는데요. 붐슬랭은 살무사나 코브라만큼이나 맹독을 가진 독사로 인간 정도는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녀석이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죽이는데 필요한 독의 양은 고작 0.0002mg. 이는 블랙맘바나 코브라보다도 강한 수준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붐슬랭의 독은 분명 강력하지만 아주 천천히 퍼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칼의 입장에선 본인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요. 붐슬랭의 독은 출혈독, 물리자마자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보통의 독과는 다르게 출혈독의 경우 독의 작용 시간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붐슬랭의 출혈독은 처음엔 그저 따끔한 느낌이 들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혈관벽을 녹이다 끝내 뇌혈관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 독으로 이 때문에 붐슬랭에 물렸음에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느껴 치료를 미루다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나마 독의 작용 시간이 느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뱀의 독에 대한 항혈청은 이미 18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던 터라 만약 치료만 제때 받았으면 이 같은 끔찍한 결말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칼이 기록했던 수많은 자료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셈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칼의 사건이 신문에 실리고 전 세계에 유명해지자 붐슬랭의 위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칼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독제가 개발되기도 했는데 그의 의도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2021년 남아공에서 한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붐슬랭이 튀어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족들을 살린 건 이 집에서 기르던 반려고양이였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어째서인지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쪽을 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느낀 가족들이 트리에 붙어있던 무시무시한 이 녀석을 발견한 것인데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뱀인지 몰라 구글에 검색하고 나서야 그 정체를 알아냈다고 하며 문제의 붐슬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뱀 전문가들에 의해 생포되어 다음날 자연으로 방생되었습니다.